제일동포청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대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 가나가현에서 태어난 제일교포 3세고 그냥 저는 제일동포라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교육을 잘해 주셔가지고 일본에 있지만 너는 한국인이다. 저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이미 교육을 해주셨고 유치원은 일본에 있는 그냥 동네 유치원 다녔는데 그때부터 뭐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일본 이름이면 뭐 스즈키 누구누구 뭐 사토 누구누구 약간 이런 이름이 있지만 저는 공대유라는 살짝 특이한 이름이어가지고 왜 이름이 다르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혼란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일본에서 자라고 처음에 21살에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이 교포라는 전체성의 흔들림,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기서는 나는 오히려 일본에 있을 때보다 일본인이구나 라는 인식을 강력하게 느꼈어요. 본인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교포거나 약간 정체성이나 약간 그런 부분이 맨 처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봤을 때 접하는 그 외형적인 아이덴티티지만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딴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뭐 TV나 뭐 영화나 소설 보는 걸 되게 좋아했었고 어떻게 보면 어렸으니까 그 주인공들이나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부러웠죠. 되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배우를 선택을 했었어요. 유학하면서 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제일교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인식,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표현 방식, 한국 작품에서 일본 배역이나 배경이나 뭐 캐릭터들이 나오는 작품들은 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이런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어느 오디션에서 그랬었어요. 저는 원어민이잖아요. 일본에서 배우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오디션을 봤는데 제가 아는 일본어랑 다른 것 같아요. 일본어 어떻게 배우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디션 현장에서. 이걸로 피해를 보거나 이걸로 슬픈 경험을 한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구나 라고는 생각했었죠. 그 10년 전, 20년 전까지는 아직 한국보다 일본의 문화 콘텐츠들이 파급력, 드라마, 영화에서는 파급력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으로 유학 간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되게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 그거를 좀 수정하고 싶어서 다시 한국에 오자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있었죠. 이 선택이 과연 맞을까? 사실 회사는 안 맞아서 나온 건 아니었어요. 국제적인 활동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매니지먼트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거면 좀 편하게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소속사석에서 권유를 받아서 그만두게 됐거든요. 사실 지금도 친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그 회사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가서 와 오랜만입니다 하니까 대상 잘 지내고 있어요. 잘 뭐 한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우리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좀 드문 케이스죠. 그 인물로 보이기 위한 노력이죠. 아무래도 그 스타 분이시면 다른 배역이 보이잖아요. 또 약간 그 분이 보이잖아요. 배역 이름보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한순간이라도 그 배역 같이 보이는 순간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제 언어 자문으로서는 그것뿐이에요. 솔직히 하고 있는 거는. 네. 연기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원어민이 나와주는 효과가 상당히 커요. 제가 실제로 작품 하면서 그 자문하면서 월드 오픈작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넷플릭스나 그 OTT들이 생기면서 이제 국내에서 보는 시청자의 눈과 세계에서 월드 오픈된 시청자의 눈 감상들이 전혀 달라요. 한국에서는 이 일본어 느낌이 진짜 레전드급이다 라고 해주는 배역이 한 명 있었어요. 일본인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게 보이긴 해요. 조금 좋은 평이어가지고 괜찮은데 이게 나쁜 평이 나왔을 때 이거를 케어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의 느낌에 맞춰야 될지 아니면 월드에 맞춰야 될지 아니면 그걸 뛰어넘는 뭔가에 도전을 해야 될지 이 세 가지는 하는 작품마다 하는 배역마다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너무 고맙죠. 진짜 스타트는 이 인식을 조금만 바꿔야 되겠다,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나라를 건너뛰어서 저한테 같이 일을 하자고 해주는 형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도 생각하지만 너무 고맙죠.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틀린 느낌이 아니었다는 거를 이제 조금씩 증명해 주죠. 그런 불러준다는 거에 대해서. 네. 이 사람 통역되나요를 준비하는 것도 사실 상당한 노동량이었죠. 이 크리스토타 배우가 출연이 확정되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봐야 되잖아요. 원래 그 한국 배우 분들만 출연할 때는 그 대사만 번역해서 뭐 와타시와 뭐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도금만 붙이고 번역하고 드리면 되는데 그 친구가 출연하게 되면서 이 통번역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 시나리오가 처음부터 끝까지 애초에 나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그걸 드리고 수정본이 나오면 다시 수정해서 주고 그러면서 트레이닝 하면서 촬영장에서도 케어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시나리오가 오면 번역을 하고 다시 보내고 그러면서 촬영하면서 하는 게 조금 힘들었고 사실 이 사람 통역되나요 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촬영도 동시 진행이었거든요. 오전에는 김선호 배우하고 오후에는 현민 배우님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끝나면 시나리오 회의 들어가고 뭐 번역 작업을 하거나 약간 그런 거 하면서 그리고 낮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일부 찍으면서 저녁에는 이 사람 통역되는 촬영장 가서 이 스케줄 조정이 제일 힘들었어요. 너무 좋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자잖아요. 일본어에. 그러니까 트레이닝 하면서도 그 호진이라는 캐릭터를 서로 같이 분석을 했었고 여기가 힘들 것 같다. 저도 외국어로 연기를 해봤기 때문에 되게 주어진에 대한 분석을 같이 좀 오래 했었어요. 트레이닝도 했었지만 언어에 대한. 근데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호가 대사하는 순간 그냥 들어야 되는데 살짝 선생님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트레이닝 할 때는 100% 됐는데 갑자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아, 오늘이 그날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약간 그런 눈빛이 나와 버리는 게 저도 좀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관객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의 순간이 깨진다고 하는 순간들이 메인 배우들이 아니라 이 조단역 친구들이거든요. 주인공들은 잘하는데 다른 씬에서 조연 한 명이 이상하게 외국어를 했다. 한순간에 그게 되게 이슈가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이 나실 작품들이 그게 몇 작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케어까지 완벽하게 해야 되거든요. 언어 자문자로서는.
메인 배우도 봐야 되고 조단역을 보고 한 작품을 보는 거에다가 동시에 초대작이 그 두 작품 겹쳐 있어가지고 이 사람 통역 되나요 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 기억이 나오고 메이드 인 코리아 하고 있으면 이 사람 통역 되나요의 기억이 나요. 저는. 현빈 배우님은 되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타입이었어요. 한 대사 뭐 느낌을 잡으면 아 오케이 하는 배우분들이 있고 오히려 이 리듬감과 입이 잘 붙었을 때 감이 오는 그런 배우분들이 계시는데 현빈 배우님은 이 두 가지를 트레이닝 안에서 구축을 하려고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래서 탑 배우들은 다르구나 라고 느꼈죠. 그리고 선생님으로서도 아 최대한 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배우분한테 좀 더 주목을 받거나 좀 더 뭔가 언어를 뛰어넘은 무언가를 시청자들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자기를 표현하기에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저의 전체라는 거는 좀 특이하잖아요. 좀 스페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스페셜이 좀 강하다 보면 이 빛과 어둠은 아니지만 그만큼 어둠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숙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스페셜에 뭔가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또 다른 스페셜을 가져야 이게 무게감이 질량이 같아지거든요. 그때 아마 뭔가 고민이나 약간 모순이나 그런 게 느껴졌을 때 해소가 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더 하나의 스페셜을 가져야 되겠다는 각오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크게 말해서 두 가지 타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나라에 계속 계시는 분들이 저희 부모님 같이 계속 일본에서 태어나 계시고 일본에 계시거든요. 그렇게 계속 있으신 분이랑 저같이 나온 분들이 아마 이 두 가지의 분류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저 같은 이 방향성을 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물론 처음에 장벽은 언어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이 저랑 비슷한 업종이면 엔터 쪽의 업종을 원하신다면 언어보다 전문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언어는 저는 이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언어를 잘하면 능력이 뛰어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언어보다 자기가 뭔가 꽂힌 전문성?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 언어는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너무 그 집중이랑 고집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소통이 되다 보면 사실 소통은 왜 하느냐면 뭔가를 사회에서는 책임을 받고 그 자리에 앉잖아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기 위한 언어가 필요한 것 뿐이지 그 이후는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능력은 전문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やっぱりなんていうのかな重い痛い辛いよりかは楽しい嬉しいの方が自分はいいと思ってます、もちろんいろんな問題ありますけどその中で正直一個人がそこをコントロール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思うので一つのその部分でもいいし個人でもいいし枠が広がったところで何か楽しさを見つけてくれ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제외동포총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